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심장, 콩팥, 대장, 소장 같은 장기들을 떠올리죠. 그럼 그 장기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해주는 심장은 그 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탄수화물은 빵, 밥 같은 거고 단백질은 닭가슴살 같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의 모든 것들에도 들어가 있어요. 심장뿐만 아니라 눈, 뼈, 혈관 등 모든 곳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질이란 건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비슷한 물질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화합물과 비탄소화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탄소화합물은 말 그대로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화합물들을 말합니다.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결합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에 비해 다양한 결합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생명체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명체의 몸이 탄소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게 바로 이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질과 더불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중 대표적인 물질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핵산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DNA가 핵산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에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이 있어요. 각각 모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단백질은 여기에 질소도 추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핵산은 질소와 인이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듯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지질은 1g당 9kcal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핵산은 에너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DNA가 에너지로 쓰이면 우리 몸에는 유전 정보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탄소 화합물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비탄소 화합물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물이랑 무기염료죠.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물은 비열이 크다는 겁니다.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해요. 따라서 어떤 물질의 비열이 크다는 건 그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물은 온도를 1도씨 올리려면 다른 물질들에 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서 웬만한 에너지로는 물의 온도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햇볕에 오래 서 있어도 몸의 온도가 40도씨, 50도씨까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이고 그 물은 비열이 커서 쉽게 온도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만약 물의 비열이 작았다면 우리는 태양 아래에 몇 초만 서 있어도 타 죽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무기염료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물질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칼슘, 칼륨, 나트륨 등이 무기염료입니다. 이 무기염료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 모든 물질이 우리 몸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단백질, 지질, 순이에요. 탄수화물이 왜 가장 적냐고 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은 쉽게 에너지로 변환되어 버리기 때문에 몸에 남아있는 게 얼마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고분자 화합물인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 거예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동일한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길게 이어져 있는 걸 말해요. 단위체는 그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이죠. 마치 작은 레고 블록들이 서로 결합해서 자동차와 같은 모형을 만드는 것처럼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여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만듭니다. 우선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당이 하나인 단당류, 당이 2개인 이당류, 당이 3개 이상인 다당류,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 여러 개가 모여서
모든 종류의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2개가 모이면 이당류가 되고 3개 이상 모이면 다당류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단당류가 모여서 이당류랑 다당류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설탕이나 젖당 같은 건 이당류에 속하고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런 애들은 다당류에 속해요. 여기서 녹말은 식물이 당을 저장하는 형태고 글리코젠은 동물이 당을 저장하는 형태, 셀룰로스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둬야 해요. 다음으로 단백질을 보면 단백질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을 기본 단위체로 가졌던 것 같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를 갖고 있어요. 아미노산은 앞에서의 포도당 모형처럼 단순하게 생기진 않고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선 아미노산의 가운데는 탄소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이건 아미노산이 탄소화합물이라서 그렇습니다. 탄소가 여러 원소들이랑 결합하기 쉬운 원소라 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죠. 모든 아미노산들은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이 얼이라고 표기된 곁사슬 부분에 어떤 화합물이 붙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이라는 원소가 붙는 게 아니고 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기호예요. 화학에서 레디컬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합니다.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 아미노산은 식품 조미료로 쓰이는 글루탐산이 되기도 하고 콜라겐을 만드는 라이신 같은 물질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아미노산의 종류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20종류의 아미노산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이론적으로 무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나 아미노산의 배열 구조, 결합한 아미노산의 개수 등에 따라 수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아미노기랑 카복실기를 보겠습니다. 이 2개는 무조건 외워야 해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선 아미노기는 질소가 수소 2개랑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아미노기를 표시할 때는 NH2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카복실기인데 하나의 산소는 탄소와 이중 결합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산소는 하이드록실기의 형태로 탄소와 결합한 구조입니다. 표기할 때는 COOH로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지 보겠습니다. 우선 아미노산은 2개가 서로 결합을 할 때 거의 대부분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돼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건 아미노산 2개가 만나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할 때 카복실기가 있는 OH와 아미노기에 있는 H가 만나서 H2O인 물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물이 빠지면서 결합한다고 해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CO와 NH는 합쳐져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왼쪽에 있는 아미노기가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랑 반응하고 오른쪽에 있는 카복실기는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랑 반응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낼게요. 아미노산 10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생길까요? 정답은 9개입니다. 10개가 서로 결합하니까 9번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폴리라는 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여러 구조로 접혀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단백질이죠.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은 둘 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이지만 입체 구조와 기능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갓이라는 단어와 dog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둘 다 세 글자이고 DGO라는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배열 순서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폴리펩타이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단백질의 이런 구조는 열이 가해지면
쉽게 바뀐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지 않은 고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색깔이 변하며 익는 것도 단백질이 쉽게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핵산인데요. 핵산의 종류에는 DNA와 RN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핵산은 탄수화물의 포도당, 단백질의 아미노산 같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를 가집니다. 이걸 갖고 DNA와 RNA를 만드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나뉘는데요. 둘 모두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개씩 붙어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든다는 뜻이죠. DNA와 RNA의 차이점은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염기에 있는데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디옥시리보스라는 걸로 되어 있고 RNA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보스로 되어 있습니다. 디옥시라는 건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D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보다 산소가 한 개 적은 리보스여서 디옥시리보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는 ACGT인 반면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CGU예요. T와 U인 게 각각 다르죠. 염기는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DNA와 RNA는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진 4개의 염기의 조합으로 다양한 유전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유전 정보가 이 4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총 8개이고 염기는 총 5가지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DNA부터 보겠습니다. DNA 같은 경우에 이중나선 구조가 특징이죠. 이 이중나선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개가 결합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이 꼬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은 아까 말했듯이 디옥시리보스고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염기의 결합 규칙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면 이중나선 구조에서 각각의 염기들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이 돼요. 이건 마치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퍼즐은 서로 결합이 되는 조각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어떤 DNA 가닥에 염기가 100개라고 했을 때 아데닌이 30개라는 정보만 주어지면 나머지 염기가 각각 몇 개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아데닌과 타이민이 서로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타이민도 똑같이 30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합쳐서 40개가 있다는 건데 각각 20개가 있어야 서로 결합할 테니까 각 염기의 개수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 특정 염기에는 특정 염기만 결합하는 걸 상호 보완하는 결합이라고 해서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염기들은 수소 결합으로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중나선 구조에서 인산당의 결합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NA인데요. DNA와 다르게 RNA는 단일 가닥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건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RNA 당은 아까 말했듯이 리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기는 DNA와 다르게 타이민 대신 유라실을 가지고 있죠. RNA 기능은 DNA가 저장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에게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건데요. 왜 그런 거냐면 우선 세포 소기관이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하려면 유전 정보가 필요하고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도 유전 정보가 필요해서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가 직접 전달하면 되지 왜 RNA가 대신 전달하는 걸까요? 그건 DNA가 직접 전달할 경우에 DNA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왕개미가 일개미들을 밖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DNA도 RNA를 보내서 몸에 필요한 여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이 영상만 여러 번 돌려보면서 복습해도
관련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이었습니다.